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의 문턱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문화, 언어, 역사들이 전쟁이 아니라 공유를 위해 충돌하는 드문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가까움을 기념하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이루어지며 깃발이 나란히 휘날리고 거리가 낯선 미소와 외국인의 목소리로 가득 차는 축제가 되어야 할 대회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기 전 호텔을 예약하거나 짐을 싸기 전부터 이미 장벽이 세워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콘크리트나 철조망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한과 규정, 그리고 서류상의 장벽으로 이루어진 꿈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벽입니다. 그리고 이 벽은 워싱턴에서 나오는 매 한 건의 행정명령, 매 한 장의 공문, 매 한 번의 발표와 함께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 공식적인 약속은 이해하기 쉽고 팔기 좋은 문장입니다. 세계는 환영받는다. 하지만 환영이 선의보다 여권에 찍힌 도장에 더 의존하는 시대에는 이 문장은 동시에 초대이자 경고처럼 들립니다. 그 뒤에는 거의 연극적인 구분이 숨어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조금이라도 위협으로 인식되는 사람은 입국 심사대조차 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정직하게 대답하려 하지 않는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대화한다는 의미를 누가 결정합니까? 임시 비자의 기준에 어떤 의도가 맞는지, 어떤 의도는 맞지 않는지를 펜을 쥔 누가 결정합니까? 그리고 이 결정이 너무나 좁은 필터가 되어 사실상 수많은 팬들을 경기장 근처에 가기도 전에 배제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수사가 카메라 앞에서 펼쳐지는 동안 숫자는 미 국무부의 문서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영사관에서는 단순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16개월을 넘깁니다. 16개월은 아기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하나의 대회가 시작되고 끝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월드컵을 꿈꾸는 사람에게 이 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티켓을 사기 전부터 이미 시작되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경고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정치적 위험과 여론의 압박을 의식하며 영사관 초과 근무, 인력 확충, 심지어 인공지능 활용까지 언급하며 절차를 빠르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이미 낡은 천에 서둘러 덧댄 조각처럼 들릴 뿐 대기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는 더 많은 직원이나 정교한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령이 12개국 전체 시민들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미 대회 출전을 확정지은 이란도 포함됩니다. 이는 모두를 파티에 초대해 놓고 막상 길을 오던 몇몇의 문을 갑자기 잠가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식 발언은 예의와 단호함을 동시에 담으려 애씁니다. 우리는 그들이 오기를 원하며 축하하고 경기를 관람하길 바라지만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리는 이 문장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은근한 위협을 품고 있습니다. 만약 그 팬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혹은 모호하게 체류기간 초과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치들은 진공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가 대회를 기대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노동자에서 유니폼 수집가까지, 가족 단위에서 홀로 여행하는 사람까지 수백만 명이 월드컵을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드문 경험의 기회로 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이 점점 더 제한적인 허가에 의존하게 되면 긴장은 골이나 점수로 측정되지 않고 조용한 부재로 측정됩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가며 우상과의 순간을 꿈꾸던 팬은 이제 이렇게 자문하게 됩니다. 평생 모은 돈을 쓰고 비행기를 예약하고 끝없는 요구 조건을 감수하면서 결국 공항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 그 사이 공식 서사는 환대와 통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합니다. 연설에서는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며 문화가 섞이는 아메리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진열대 뒤에는 누가 경기에 접근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선별하는 정책이 자리합니다. 말과 행동의 불일치는 이번 대회가 단순한 국내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쇼케이스라는 사실을 떠올릴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는 수십억 명에게 방송될 순간이며 FIFA가 광고 속에서 팔아온 단합의 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쌓이고 대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대한 주최국의 이미지를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정치적 긴장으로 대형 행사가 위협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차이는 장벽의 규모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기에서 밀려난 사람은 티켓을 구하지 못한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티켓을 가진 헌신적인 팬조차 영사관의 끝없는 대기줄이나 지구 반대편에서 내려진 금지령 때문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 딜레마가 있습니다. 월드컵은 개최국만의 행사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참여할 권리가 있는 인류의 공동자산입니까? 이것은 학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마쿠에서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현실적 충돌입니다. 한쪽에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에 기대어 입국과 출국을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모든 티켓 보유자에게 자유로운 입국을 보장하겠다는 FIFA와 세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정치적 싸움에는 관심 없고 그저 공이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수백만 명의 팬들이 있습니다.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결정들이 이미 파장을 일으키는 이 힘의 장이 킥오프 전부터 월드컵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관세는 번쩍 빛나고 사라지는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요한 그림자처럼 자리 잡아 원래는 축제를 구성해야 할 모든 부품과 서비스, 경험의 가치를 바꿔놓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2025년에 발표한 새로운 라운드는 기술적인 조정이 아니며 입법 문서 부록에 숨겨진 사소한 세부 사항도 아닙니다. 이는 대공황 이후 볼 수 없었던 역사적인 인상이며 산업과 국경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안정적인 파트너였던 브라질과 인도 같은 나라들조차 이제 50%의 관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상은 통계 수치가 아니라 공급망의 모든 고리를 따라가는 지진처럼 월드컵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뒤흔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세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고 마치 경제학자나 정치인만 이해하면 되는 먼 개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주방에 있는데 사용 중인 가스레인지는 수입품입니다. 오븐의 강철, 상판의 유리, 전자 센서, 이 모든 구성품이 집에 오기 전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모두 국내에 들어오기 위해 절반 더 비싸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논리가 월드컵 경기장 규모로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히 관중석의 콘크리트나 강철 문제가 아니라 점수를 표시하는 LED 스크린, 공식 유니폼의 원단, 잔디 위를 굴러다닐 가죽공까지 포함됩니다. 모든 것이 부풀려진 세금을 안고 들어오며 추가된 모든 센트가 결국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됩니다. 무대 뒤에서는 몇 달 전에 계약을 마쳤던 조직위원회가 이제는 계획이 없던 금액과 마주합니다. 유럽에서 들여올 예정이던 경기장 관계 시스템은 납기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관중들에게 편안함과 내구성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좌석은 새로운 비용 부담 속에 공급업체들이 더 단순하거나 덜 튼튼한 대안만을 제시하게 되면서 재협상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조정은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품질을 희생할 것인가, 예산을 초과할 것인가. 이는 집 수리 비용이 거의 2배로 뛰어 이전에는 필수라고 여겼던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부모의 감정과 같습니다. 압박은 건설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최 도시의 호텔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호텔들이 고급 침구, 부드러운 수건, 방음 처리된 커튼 등 수입 제품으로 비품을 새로 갖춥니다. 관세로 인해 매번의 구매가 더 큰 지출이 되고 숙박 요금은 필연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관광객 유입을 기대하던 레스토랑도 예전에는 자유롭게 들어오던 재료들이 가격이 치솟으면서 메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경기 후 만찬에 곁들일 칠레산 와인이나 샐러드에 뿌릴 포르투갈산 올리브 오일조차 이 계산서의 일부가 됩니다. 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은 바로 팬들입니다. 여행 패키지 가격은 금융장애물 경주처럼 치솟습니다. 비싸지만 감당 가능했던 입장권은 이제 더 비싼 식사, 접근하기 어려운 숙소, 사치품처럼 보이는 기념품과 함께 따라옵니다. 이미 책임의 무게를 잘 아는 30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월드컵을 보러 가는 결정은 단순한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가 됩니다. 이 가격 상승은 조직위원회의 엑셀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을 펼치거나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는 노동자의 식탁에도 도착합니다. 뭔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지만 이제 그것은 자신의 예산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좌절은 특이한 종류의 향수와 섞입니다. 조금만 계획하고 희생하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던 시절의 기억 말입니다. 이제는 여유가 있는 사람조차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단 며칠 동안 외국 경기장의 열기를 느끼기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할까? 대답은 제각각이지만 갈등은 보편적입니다. 관세는 모든 팬을 즉석 경제학자로 만들어 비용과 편익을 저울질하게 하고 각 결정의 영향을 예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 무게는 기술 분석이나 공식 성명서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선전을 보려고 모인 친구들 사이의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경기 이야기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 경기 보러 가는 패키지 가격 봤어? 말이 안 돼. 이 한 문장은 미뤄진 꿈과 찢어진 계획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정치 무대에서는 관세의 위대한 승리라는 수사가 자국 경제 강화와 국내 산업 보호를 찬양하는 연설의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거칩니다. 2025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제 불안정과 무역 전쟁, 공급 위기가 여전히 이어지는 세상에서 이런 정책은 거시경제 개념이 아니라 슈퍼마켓 계산대, 카드 명세에서 자녀나 손주를 위해 산 선물 가격에서 직접 체감되는 현실입니다. 불편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인상을 줄이거나 우회하기 위한 합의를 모색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분쟁의 한가운데서 끝나지 않는 협상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이 갈등의 상징적인 무대가 됩니다. 팔리거나 반환되는 모든 입장권, 확정되거나 취소되는 모든 예약은 개최국이 선택한 길에 대한 일종의 투표가 됩니다. 팬이 가지 않기로 결정할 때 그것은 경기장의 빈 의자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 성사되지 않은 만남, 만들어지지 않은 추억을 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FIFA의 표나 스폰서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세계가 진정으로 자신들을 환영하는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누적되는 가장 계산하기 어려운 손실일 것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관세나 규제에 관한 헤드라인을 따라가는 것 이상이 필요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논리와 야망, 그리고 선택을 형성한 상처를 이해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궤적은 젊은 시절부터 집착, 전략, 그리고 공적 생애 내내 살아있는 모순으로 구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는 것은 오늘날의 지정학적 긴장을 항해하는 데 필요한 상세 지도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얽히고 설킨 뉴스들을 이해할 수 있는 서사로 바꾸고 세계가 어디로 향할 수 있는지를 가리킵니다. 표면 너머를 보고 이 인물들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이 대통령들의 전기 애북이 고정 댓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기장 인근 지역에서 한때 월드컵을 연간 수익을 맞출 황금 기회로 보았던 상인들이 이제 기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 가격이 원래보다 거의 3분의 1이나 오른 상황에서 바 주인들은 비용을 계산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주인들은 관광객의 유입이 처음 예상만큼 활발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고민합니다. 축구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행사를 움직이는 톱니바퀴가 예전보다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규모의 이벤트 에너지가 시작도 전에 관심 부족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경제적, 물류적 장벽 때문에 소진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조직위원회 안에서는 회의가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그것은 축하나 낙관적인 계획 회의가 아니라 점점 더 엄격해지는 시나리오를 엑셀표로 내놓는 위기 회의입니다. 팬들을 위해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기술 공급 업체는 장비가 새로운 검사 규정으로 세관에 묶이면서 납기를 맞출 수 없다고 통보합니다. 국제 후원사 일부는 경기장 안팎의 브랜드 체험 공간이 예산 절감으로 축소될 경우 투자를 줄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삭감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닙니다. 예술 공연과 미식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던 문화 행사 프로그램들이 조용히 취소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요소가 논쟁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적 인식입니다. 월드컵은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모든 결정이 여러 각도에서 주목받는 쇼케이스입니다. 접근 제한과 비용 상승에 대해 주최 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파리의 카페, 남미의 스포츠 프로그램, 중동의 라디오 방송에서 논의됩니다. 개최국의 이미지는 약속한 경기의 화려함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능력으로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남는 기억은 과연 잊을 수 없는 경기일까요? 아니면 들어오고 싶었지만 들어오지 못한 수천 명의 부재가 남긴 그림자일까요? 그 사이 개인적인 사연들이 쌓입니다. 3년 동안 여행을 계획해온 한 부부는 차를 판다 해도 입장권과 숙박, 추가 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월드컵을 보러 다니던 친구들은 이번에는 처음으로 경기에 가지 않기로 합니다. 대신 과거 대회에서 샀던 공식 유니폼을 입고 각자 집에서 관람하기로 합니다. 새 유니폼 가격이 거의 금지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처럼 헤드라인에 오르지 않지만 공식 연설이나 기자회견장 밖에서 진짜 서사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신중한 분석가조차 확답을 내리기 어려운 전략적 의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비용 상승과 접근성 악화가 관중석의 만석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경우 대회의 분위기와 선수들의 동기, 그리고 대회를 보장하는 기관의 신뢰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축구는 결국 소리와 집단적 열기로 완성됩니다. 모든 좌석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누군가의 부재를 짊어집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적응 움직임도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더 완화된 요구 조건과 예측 가능한 비용을 가진 캐나다와 멕시코 개최 경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행사는 패키지를 재편성하고 항공사는 노선을 조정하며 원래 계획에서 주인공이 아니었던 도시들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자발적인 관심과 방문객 흐름의 재분배는 대비를 더욱 뚜렷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규제와 비용의 미로를 헤쳐나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누립니다. 공식적인 구분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월드컵의 감정적, 경제적 지도가 은밀하게 재편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걸까요? 후원사가 광고를 재배치하고 팬들이 목적지를 바꾸면 남는 것은 대회의 브랜드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라는 본질일까요? 이러한 변화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미 고위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호가 있습니다.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배제와 가격 인상 소식이 대회 서사를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돌고 있습니다. 상업적, 물류적, 정치적 이해가 얽혀있는 이 힘의 경기 속에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개최국과 세계 팬들의 관계입니다. 이는 원래 나라가 세계를 환영하고 축하하며 영감을 주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직접적인 의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모든 결정은 다음 대회뿐 아니라 세계가 이번 대회를 기억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기억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분석을 계속 지켜보고 이런 보이지 않는 톱니바퀴들이 월드컵뿐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인 이벤트와 연결되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며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이런 교류 속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모두의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회의실 복도와 불이 꺼지지 않는 집무실 사이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 토너먼트를 앞둔 전형적인 카운트다운의 열정이 아니라 목록과 기한, 예외 조항에 집착하는 긴장되고 거의 열병과 같은 집중입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인프라나 물리적 안전을 넘어섭니다.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출입 통제가 핵심입니다. 환대를 강조하는 연설과 선별적인 입국 심사가 실질적으로 공존하며 그 사이의 미세한 흔들림은 경기장 공사 지연보다 더 큰 잡음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막이 내려오지 않는 연극처럼 모든 등장인물이 전 세계 관객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움직이는 무대입니다. 모순은 눈앞에 드러납니다. 주최국은 전 세계 모두를 환영하겠다고 알리지만 동시에 입국 기준을 세밀하게 조정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급격히 줄입니다. 이는 마치 성대한 연회를 열겠다고 초대한 뒤 대연 회장을 의자 몇 개뿐인 작은 방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공식 논리는 질서와 안전의 필요성에 기반하지만 상징적 충격은 그 논리를 훌쩍 넘어섭니다. 다양성을 기념해야 할 대회에서 다양한 얼굴과 목소리의 부재는 문이 약속만큼 열려있지 않다는 상시적인 상기 역할을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사라진 이야기는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 개최국들의 기회 지도는 새롭게 그려집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큰 변화를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 예측 가능한 입국 정책이 그 자체로 강력한 초대장이 됩니다. 관광객 단체 후원사들은 미적 취향이나 문화적 친밀감 때문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장벽 없이 대회를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계획과 투자를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심의 이동은 서서히 진행되더라도 주최국의 권위 위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경험의 일부가 다른 무대로 옮겨질 때 한 나라가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일까요? 무대 뒤에서 대형 이벤트 전문 컨설턴트들은 경기 재분배가 단순한 물류뿐 아니라 월드컵의 정치적 의미까지 바꿀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미 그리고 있습니다. 일부에게 이 가능성은 먼 비상 계획일 뿐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글로벌 실망 위험을 줄이고 서사를 재배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역사는 이런 규모의 행사가 급격한 변화를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압력이 쌓이면 상상할 수 없던 결정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주요 경기를 원래 국경 밖으로 옮긴다는 깜짝 발표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이런 가능성이 제한된 대화 속에서 오가는 동안 개최 도시 거리의 분위기는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기대감은 있지만 일종의 감정적 경계심도 있습니다. 주민, 상인, 자원봉사자들은 약속된 대회 분위기가 정말로 구현될지 궁금해합니다. 결국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얽히는 우연한 만남이 없는 월드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관심 부족이 아니라 입국 제한 때문에 생겨난 빈 좌석이 가득한 관중석이라면 무엇이 남을까요? 문제는 이런 질문이 외국인 팬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주최국 사회 내부에도 스며듭니다. 해외 친척을 초대하려던 가족들이 초대를 재고합니다. 국제 방문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개주에 투자했던 소규모 사업자들은 일부 고객이 국경을 넘지 못할 가능성을 깨닫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느리고 꾸준히 차오르는 조수처럼 쌓입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풍경이 이미 바뀌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공공 여론의 바람에 민감한 후원사들은 자사 브랜드가 최대한 생동감 있는 경험과 연결되도록 전략을 조정합니다. 이는 종종 다양한 관객층이 보장되는 장소로 마케팅 활동과 투자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적인 움직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묵시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접근 가능한 곳에서야 비로소 대회의 글로벌 서사가 가장 강하게 살아난다. 그렇다면 주무대와 공동 개최국을 비교했을 때 이 메시지가 무엇을 시사할까요? 모든 입장권 소지자에게 보편적인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식 약속을 한 FIFA는 이제 법적 문제뿐 아니라 도덕적 딜레마 앞에 서 있습니다. 현실의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회를 불평등하게 관람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준비 기간 중 주최국과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대가는 큽니다. 그리고 옳은 선택이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면 어떨까요? 지구 곳곳 수백만 명이 실시간으로 모든 실수를 기록하고 논쟁할 텐데 누가 이 책임을 감당하려 할까요?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은 핵심이 단순히 대회를 기술적으로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지입니다. 거리에서 여러 문화가 어우러진 생생한 기억일까요? 아니면 스포츠 규정은 충족했으나 본질에는 실패한 기록일까요?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바로 이 답을 둘러싼 다툼이 앞으로 세대들이 기억할 이번 월드컵의 의미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월드컵에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경기장에서 멀리 떨어진 공항 입국 게이트와 끝이 보이지 않는 영사관 앞줄, 그리고 갑자기 중단된 꿈의 보관소가 되어버린 이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경기 자체가 아니라 그곳에 가기까지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 길은 요구사항, 서류, 비용, 그리고 인내심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자체를 시험하는 기다림이 얽힌 미로로 변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거의 두 번째 평행 대회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발로 공을 차는 대신 기한과 수수료, 규정 해석을 두고 승부가 벌어집니다. 비자 신청자는 자신의 삶을 입증하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고용주의 확인서, 은행 거래 내역서, 이미 구매한 항공권 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관료제의 마라톤이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터뷰 일정이 대회가 끝난 이후로 잡히고 끝까지 버티려는 사람은 시간과 돈을 갉아먹는 취소와 재예약을 견뎌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필터일 뿐이지만 이를 직접 겪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시작해 새로운 요구가 나올 때마다 심화되는 감정적 소모입니다. 4년 동안 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돈을 모은 아버지가 이메일을 열어 거부됨이라는 차가운 한 줄 답변만 읽는 순간, 친구들과 함께 단체 여행을 계획했던 한 여성 팬이 자신만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이유로 홀로 남게 되는 순간, 뉴스에는 실리지 않지만 무대 뒤에서 결석 명단처럼 쌓이는 이야기들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런 팬들에게 축구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대를 잇는 정서적 연결이며 낯선 사람들조차 가깝게 만드는 공통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끈끈한 유대조차 장벽을 넘기에는 부족합니다. 문화를 교류해야 할 행사가 지도에는 없는 선들에 의해 쪼개진 개인적 경험으로 변하고, 그 선은 누가 현장에 있고 누가 멀리서 볼지를 결정합니다. 데이터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관광 컨설팅 업체들은 주최국 일부 도시에 조별리그 경기 예약이 감소하는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 목적지는 예약이 크게 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흐름의 전환은 우연이 아닙니다. 입국과 체류가 보장되는 곳에 투자하려는 여행자와 여행사의 위험 계산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 영향은 이벤트를 떠받치는 공급망에도 번집니다. 항공사들은 외국인 입국이 더 예측 가능한 도시로 가는 직항편을 우선 배정하기 시작합니다. 호텔 체인들은 패키지와 프로모션을 재검토하며 예약이 확정된 지역으로 마케팅 노력을 옮깁니다. 공식적으로 변경 사항이 발표되지 않아도 대중의 행동 패턴을 읽은 결과입니다. 이 재편은 묘한 상황을 만듭니다. 대회의 주최국은 여전히 하나이지만 입국 조건 때문에 경험의 상당 부분이 공동 개최국으로 이동합니다. 팬에게 이는 계획과 추억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최 측에게는 투자와 관심 그리고 기대치마저 재분배하는 문제입니다. 수년간 여행을 준비해온 한 가족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주최국 중심부의 대형 경기장에서 역사적인 경기를 관람하고 주변을 여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지자 계획은 바뀝니다. 경기는 캐나다에서 보고 나머지 여행도 그곳에서만 즐기며 원래 주무대였던 나라와의 연결은 도중에 사라집니다. 원래는 통합의 순간이었던 것이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서 내려진 결정에 의해 더 제한적인 조각으로 변합니다. 이 변화는 관중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후원사들은 활동을 조정해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보장되는 지역에 부스를 옮기고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는 도시의 시각적 풍경과 분위기를 바꿉니다. 원래 인파로 가득 차야 할 곳이 이제는 더 적은 움직임을 준비하며 거리의 에너지는 재구성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변화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식 발표의 표면 아래를 흐르는 지하수처럼 비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회가 포용적이라는 공적 서사가 반복되는 동안 물류 현장에서는 매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겉보기의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는 끊임없는 즉흥 대응이 이어집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스포츠와는 본질적으로 무관한 장벽 앞에서 글로벌 이벤트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입국 규정, 추가 수수료, 비자 발급 지연, 이 모든 것은 축구와 거의 대화하지 않는 정치 행정의 무대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누가 이 거대한 축제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폐쇄된 회의실, 카메라와 미리 준비된 구호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기술진과 전략가들이 논의합니다. 공동 개최국 간 관중 수가 불균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경기는 어디서나 똑같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축구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가득 찬 경기장은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 팀을 밀어주고 경기의 흐름을 바꾸며 심지어 승부의 향방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반대로 일부라도 빈자리가 있는 경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최 측과 관중 사이의 약속이 어딘가에서 무너졌다고. 이 긴장은 단순한 볼거리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 균열이 조직 전체를 가로지르며 구조를 위협합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경기를 재배치하거나 부대 행사를 옮기거나 일정을 조정하자고 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어떤 변화든 약점으로 보일까 두려워하며 거부합니다. 이 교착 상태 속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기업들이 후원 계획을 재설계하고 홍보팀이 이야기를 조율하며 도시들이 자신들이 주무대가 될지 아니면 조연에 그칠지에 따라 투자 규모를 조정합니다. 이 변화들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지만 신호를 읽는 이들에게는 금세 퍼집니다. 한 글로벌 브랜드는 특정 도시에서 진행하려던 활동 예산 일부를 다른 도시로 옮깁니다. 환대 시설을 설치하려던 한 공급업체는 더 다양한 관중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장비를 재배치합니다. 단독으로 보면 미미해 보일 이런 변화들이 모여 대회의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징후의 모자이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서 누가 이를 공개적으로 말할 의지가 있는가로 바뀝니다. 이 춤이 계속되는 동안 덜 주목받지만 중요한 영향도 있습니다. 바로 독립 언론입니다. 주최국에서 경기를 취재할 계획이었던 기자와 제작자들이
더 많은 경기를 다른 지역에서 따라가려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관중이 많은 곳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월드컵의 서사가 주최 측이 상상했던 무대가 아닌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 후 대회의 가장 생생한 기억이 공식 중심 무대가 아니었던 경기장에서 탄생했다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불편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제한과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커집니다. 마치 행사의 본질이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찾아 흩어지는 듯 임포셋된 조건에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적응이 축제를 주도해야 할 쪽의 이미지에 과연 건강한 걸까요? 비공식 대화에서 과거 월드컵을 뛰었던 몇몇 전 선수들은 우려를 털어놓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볼거리가 아니라 소속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팬들에게 먼 거리를 이동해 낯선 군중 속에 합류하는 행위 자체가 경기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제한하거나 빼앗는 것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니라 대회의 영혼 일부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영혼의 일부를 잃는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심지어 경기장에 절대 가지 않을 사람들, 멀리서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TV, 디지털 방송, SNS에서 퍼지는 영상은 시청자를 붙잡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관중의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덜 다양한 이야기가 적은 관중석은 덜한 울림을 전합니다. 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소파에 앉아있는 이들마저 영향을 받게 합니다. 거대함에 대한 인식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플레이뿐 아니라 그 주변을 울리는 집단의 함성에서 형성됩니다. 이 인식은 서서히 무대 뒤 전략까지 바꿉니다. 일부 도시는 특정 관객층을 유치하기 위해 편의와 독점 경험을 제공합니다. 다른 도시는 경기장 밖에 교류 구역을 조성해 잃어버릴 수도 있는 분위기의 일부를 포착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한 사람들의 부재를 보완할까요? 아니면 모두가 느끼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빈자리를 단지 가릴 뿐일까요? 날짜가 다가올수록 긴장은 짙어집니다. 아무도 대회가 판매된 약속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한의 신호, 자원 이동, 초점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2026년 월드컵은 모인 것만큼이나 놓친 것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감각이 커집니다. 어쩌면 이중적인 기억 자체가 긍정적인 유산을 꿈꾸는 이들에게 가장 큰 도전일 것입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목표가 정의된 경기장 안과 달리 무대 밖의 풍경은 이해관계, 압력, 인식에 따라 규칙이 변하는 안개 속입니다. 주에 깊게 지켜보는 이들은 압니다. 매일매일 팬에게 자유로운 길을 제공하는 쪽으로 저울이 더 기울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어떤 스코어보다도 무겁습니다. 훗날 이 월드컵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것이 장벽을 넘어선 만남으로 기념될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관중을 놓친 대회로 기억될까요? 답은 공식 연설이 아니라 존재하는 함성과 비어있는 의자가 존재한다면 국가의 노래나 골 세리머니보다 더 크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을 때 단순히 기술적 평가를 기록하거나 객관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동안 구축되고 조정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길을 따라 찢어진 인간적인 구조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사건들은 결점을 지우는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는 사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종 특정 순간에 실패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를 촉발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더 큰 지혜와 명확함으로 다시 시도할 여지가 항상 있음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스포츠의 세계를 넘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토너먼트를 형성한 힘들은 먼 곳에서
게임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결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인물들은 강렬한 야망, 계산된 전략, 권력에 도달하기 수십 년 전부터 이어진 충돌로 특징 지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배경을 그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의 청년기, 협상 방식을 정의한 사건들, 집착과 모순을 아는 것은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여기서 일어난 일을 밝힐 뿐만 아니라 세계 지정학적 판에서 다음 움직임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 지도자들의 경로를 깊이 탐구하고 이러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고 폭로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이 대통령들의 전기를 담은 특별 이북이 고정 댓글에서 제공됩니다. 이 여정이 당신에게 생각을 불러일으켰거나 이 이야기의 일부가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공명했다면 계속 함께 하시길 초대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며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대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단순한 지지의 표시가 아니라 모든 의미를 부여하는 아이디어 교환을 유지하는 연료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따라와 주셔서 점수와 통계, 그 이상인 내러티브에 시간을 할애하고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가 이미 준비 중이며 여러분이 더 멀리 바라보도록 도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때까지 이 성찰들을 간직하고 질문을 살아있게 하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답은 바로 그 질문에서 비롯됩니다.